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산업혁명 강좌를 맡은 박이택입니다. 이번 강의는 마지막 12번째 강의로 한국형 경제질서의 형성과 변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경제 질서의 지속성입니다. 여기에서는 왜 산업혁명기에 형성된 경제 질서에 주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는 비경제 발전론과 한국형 경제 질서입니다. 여기에서는 한국형 경제 질서의 특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역사적 진화 속에서 지속성을 보이는 제도적 특질들을 비교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유용함을 살펴볼 것입니다. 셋째는 영공서열형 질서의 형성과 변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산업혁명기 한국에서는 영공서열형 임금과 스카웃이 결합된 노동시장이 형성되었지만 학력 인플레이션과 학력 차별에 기반한 신분제적 고용 구조 해체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의 형성과 변화입니다. 여기에서는 영공서열형 임금체계의 해체 속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불평등이 임금 불평등을 주도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제도의 경로 의존성과 경제 질서의 지속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질서란 인간 삶의 여러 층에 존재하는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제도의 역사 구체적 종체를 의미합니다. 제도들은 경제 질서를 구성하는 요소를 할 수 있는데 제도의 정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생산 기술과 자원의 사용에 대한 접근을 규정한 규칙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에 대해 배타적인 접근권을 갖는 사적 소유권은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제도에는 사적 소유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 임대료를 주고 용이 갈 수 있는 임대 시장도 제도이고 타인의 여유자금을 빌려 쓰는 임대차 계약도 제도이며 타인의 노동력을 임금을 주고 고용하는 것도 제도입니다. 상품시장, 노동시장, 금융중개기관, 계약 집행의 법적 틀, 재산권, 자유무역, 국제자본이동 등도 모두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의 역사 구체적 종체 속에서 각자의 삶을 영위합니다.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질서는 나라마다 그리고 동일한 나라라도 시기에 따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경제 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조화 또는 안정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으며 어떤 시기에는 경제 질서를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들 사이에 부조화가 일어나 무질서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 질서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과 다를 뿐만 아니라 200년 전 조선 왕조의 경제 질서와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는 경로 의존성이 있고 또 제도 간의 상보성이 있어서 서로 조화 또는 안정된 상태에서 상당히 지속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쟁이나 혁명, 카타스트로피컬 위기와 같은 큰 충격이 없으면 경제 질서는 유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경제 질서를 규정한 기본적인 제도들이 형성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물론 현재 한국의 경제 질서를 규정한 제도들은 다층적이며 각 층에는 상이한 시대에 형성된 제도가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들이 현재 한국의 경제 질서를 규정하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현재 한국의 경제 질서를 규정한 고도 성장기에 형성된 제도와 그것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